요즘 날이 부쩍 더워지면서 혈압이 오른다고 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많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묵직하고 뒷목이 뻐근하며 귀에서 울리는 소리가 나는 것 같고 가슴이 두근두근 무거운 느낌이 드셨던 적 있으신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그거 단순히 여름 더위 탓만이 아닐 수 있습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있는데도 수치가 잘 안 잡힌다면, 아니면 혈압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데 딱히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이 영상은 정말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마늘이라는 식재료가 있잖아요. 우리 밥상에 빠지지 않고 들어오는 그 흔한 마늘 말이에요. 그 마늘 단 한두 쪽 매일 올바른 방법으로만 드시면 혈압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임상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것도 의사가 처방하는 혈압약과 비슷한 수준의 효과가 나타났다는 연구예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이야기 오늘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의 든든한 건강친구 든든백세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면 마늘을 어떻게 먹어야 혈압과 혈당을 동시에 챙길 수 있는지, 생마늘과 익힌 마늘 중 어떤 것이 더 좋은지, 그리고 절대로 이렇게 드시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까지 한꺼번에 정리해 드릴 수 있어요. 아직 구독 안 하신 어르신들,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시작할게요. 마늘은 우리나라에서 수천 년 동안 먹어온 식재료예요. 단군 신화에도 등장할 만큼 역사가 깊은 식품이고, 조선시대 의학서인 동의보감에서도 그 효능을 인정했을 만큼 검증된 건강식품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마늘이 종기를 없애고 찬바람과 습한 기운으로 상한 몸을 치료하며 전염병을 예방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수백 년 전 우리 선조들도 마늘의 힘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마늘을 가리켜 이래백리라는 말도 있어요. 냄새라는 단 한 가지 단점과 100가지 장점이 있다는 뜻이랍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나라예요. 1인당 연간 6kg 이상을 소비하는데, 이는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평생 드셔온 그 마늘이 사실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 슈퍼푸드였던 거예요. 지금 이 5월 말이 바로 햇마늘이 출하되는 시기예요. 1년 중 마늘이 가장 신선하고 향이 진한 계절이 지금이랍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오늘 당장 마늘을 한 단 사러 가셔도 딱 맞는 타이밍이에요. 그렇다면 마늘이 정말로 혈압에 효과가 있을까요? 네,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도 확실히 입증된 사실입니다. 마늘 보충제를 3개월 동안 꾸준히 섭취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 혈압이 혈압약을 먹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낮아진 것이 확인되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혈압약은 ACE 억제제라고 불리는 약인데, 의사가 정식으로 처방하는 고혈압 치료제예요. 마늘이 그 약과 비교될 만큼의 혈압 강화 효과를 낸다는 게 임상에서 확인된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주목받았냐면,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즉 식약처가 마늘을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고시형 원료로 공식 등재했을 정도예요. 나라에서 공식으로 마늘의 혈압 조절 효능을 인정한 셈이죠.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원리도 밝혀졌어요. 마늘 속 알리신 성분이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높이는 물질인 안지오텐신의 생성을 억제해서 혈관이 부드럽게 유지되도록 돕는다고 해요. 또한 마늘을 으깨거나 다질 때 황화수소라는 물질도 만들어지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안정시키고 혈류를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국내 한 연구에서도 마늘 가루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이 모두 유의미하게 낮아졌다는 결과가 발표된 바 있어요. 마늘이 이렇게 강력한 효과를 내는 이유는 바로 알리신이라는 성분 때문이에요. 알리신은 마늘 특유의 그 알싸하고 매운 냄새를 만들어내는 성분이에요. 처음에는 냄새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실 수 있지만, 이 성분이 바로 마늘의 핵심 건강 비결이랍니다.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일을 살펴보면, 먼저 혈관을 넓혀서 혈압을 낮추고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세균을 억제하는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해요. 결핵균, 장티푸스균, 심지어 위장 건강을 오랫동안 해치는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까지 알리신 앞에서는 힘을 못 쓴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과 위암의 주요 원인이기도 하잖아요. 마늘이 이 균을 억제한다는 건 위 건강 전반에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알리신이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 B1과 만나면 알리티아민이라는 물질이 생겨나는데 이게 피로 회복을 빠르게 하고 신진대사를 훨씬 더 활발하게 해준답니다. 나이가 드실수록 쉽게 지치고 기운이 없다고 하시는 어르신들께 마늘이 특별히 좋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것이에요. 또한 알리신은 면역세포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도 해요. 나이가 드시면서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어르신들께 마늘이 정말 일석이조의 식재료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혈당에도 마늘은 정말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마늘을 꾸준히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공복 혈당 수치가 낮아지는 결과가 일관되게 확인됐어요. 혈당이 안정됐다는 건 단기적인 변화가 아니라 꾸준히 혈관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신호예요. 동시에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은 내려가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은 올라갔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세 가지를 한 번에 관리하는데 마늘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벽에 기름때가 쌓이는 것처럼 플라크가 형성되는데 마늘이 이걸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예방에도 마늘이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혈관 건강은 결국 노년기 삶의 질을 결정하는 핵심이잖아요. 뇌 건강과 마늘의 관계도 빠뜨릴 수 없어요. 치매의 가장 큰 위험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고혈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혈압이 높으면 뇌로 가는 혈관이 좁아지고 손상되면서 뇌세포에 산소와 영양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게 돼요. 이게 오랫동안 지속되면 혈관성 치매나 인지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답니다. 마늘이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건 곧 뇌를 보호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뜻이에요. 또한 마늘 속 항산화 성분은 뇌의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가 산화 손상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나이가 드실수록 뇌 건강이 걱정되신다면 혈압 관리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고 마늘이 그 첫 번째 도우미가 될 수 있습니다. 위 건강에도 마늘이 좋다는 연구가 있어요. 마늘 속 알리신이 위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는 것이 실험 연구에서 확인됐거든요. 항균 효과가 있는 식품이라는 점에서 위 건강이 걱정되시는 어르신들에게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습관을 권해드릴 수 있어요.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밥상에 오르는 마늘 한두 쪽이 위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릴 수 있습니다. 매일 식탁에 오르는 마늘 한두 쪽이 이렇게 큰 역할을 한다니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어르신들, 이쯤에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려야 해요. 마늘을 그냥 아무렇게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정확히는 어떻게 드시느냐에 따라 효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씀이에요. 많은 분들이 생마늘이 좋다고 하시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또 익힌 마늘이 좋다는 분도 계신데 이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자, 차이를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마늘의 혈압 강화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열을 가하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혈압 강화 효과를 제대로 얻으려면 생마늘이 더 유리합니다. 반면 마늘을 익히면 어떻게 될까요? 열을 가하면 알리신은 줄지만 폴리페놀이라는 항산화 성분의 함량이 무려 7배, 플라보노이드라는 성분은 16배나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 두 성분은 우리 몸속 활성산소를 제거해서 세포가 늙는 것을 늦추고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역할을 해요. 익힌 마늘에서는 S-알리시스테인이라는 항암 성분도 3배나 많아진답니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 분석한 결과 마늘을 끓는 물에 1시간 삶았더니 생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3배 높아졌다고 해요. 결국 생마늘과 익힌 마늘 어느 쪽이 더 좋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려운 거예요. 혈압이나 혈당이 걱정되신다면 생마늘을, 항암과 항산화, 노화 예방이 목적이시라면 익힌 마늘을 더 챙겨 드시는 것이 좋아요.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드시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흑마늘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릴게요. 흑마늘은 생마늘을 오랜 시간 저온에서 발효시킨 것인데 최근 어르신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어요. 흑마늘은 일반 마늘보다 S-알리시스테인 함량이 훨씬 높고 매운맛과 냄새가 거의 없어서 위가 약하신 분들도 편하게 드실 수 있어요. 항산화 효과도 생마늘보다 강하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생마늘이 부담스러우신 어르신들께는 흑마늘을 추천드려요. 단, 흑마늘도 하루에 2-3쪽 이상 과하게 드시지는 마세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적일까요?
오늘 기억하셔야 할 핵심 팁을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마늘은 반드시 으깨거나 다져서 드세요. 마늘을 통째로 드시면 알리신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아요. 으깨거나 다져야 마늘 속에 있는 알린이라는 성분이 알리네이즈라는 효소와 반응을 일으키면서 알리신이 만들어집니다. 마늘을 씹어서 드실 때도 꼭꼭 잘 씹어서 드셔야 알리신을 제대로 섭취할 수 있어요. 통마늘을 그대로 조리하면 겉모양은 멀쩡하지만 속의 효능 성분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않는다는 거 이제 아셨죠? 칼등으로 탁 으깨거나 마늘 다지개로 다지거나 강판에 갈아서 드시는 게 좋아요. 두 번째, 으깨고 나서 반드시 10분을 기다리세요. 이게 오늘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에요.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시는 내용인데 마늘을 으깬 직후 바로 열을 가하면 알리신을 만들어내는 효소인 알리네이즈가 파괴돼 버려요. 그러면 아무리 마늘을 많이 넣어도 알리신이 제대로 생성되지 않습니다. 으깨거나 다진 후 10분 정도 그대로 두면 그 사이에 알리신이 충분히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볶거나 끓이면 익힌 마늘이라도 알리신을 어느 정도 살릴 수 있습니다. 요리하기 전에 마늘을 먼저 다져두는 습관, 이것 하나만으로도 건강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음식 준비하실 때 마늘을 제일 먼저 다지고 시작하시면 딱 좋아요. 10분 동안 다른 재료 손질하시면 딱 맞아요. 세 번째, 하루에 생마늘은 한두 쪽이 적당해요. 마늘이 좋다고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위 점막이 자극받아서 속이 쓰리거나 소화장애가 생길 수 있거든요. 꾸준히 매일 한두 쪽씩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약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독이 되듯이 마늘도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하루 한 쪽이라도 매일 드시는 것이 가끔씩 10쪽씩 드시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습니다. 네 번째, 반드시 밥 먹으면서 드세요. 공복에 생마늘을 드시면 위 점막이 직접 자극받아서 속이 쓰라릴 수 있어요. 식사 중에 반찬으로 곁들이시거나 밥 한 숟가락 드신 후에 마늘을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좋습니다. 마늘장아찌, 마늘종 볶음, 마늘 된장국처럼 요리에 자연스럽게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삼겹살 드실 때 곁들이는 구운 마늘도 훌륭한 방법이에요. 어떤 형태든 매일 조금씩 꾸준히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제 꼭 알고 넘어가셔야 할 주의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마늘이 몸에 좋은 건 맞지만 드시면 안 되거나 조심하셔야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정말 중요하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마늘을 피하세요. 알리신이 식도와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 쓰림과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익힌 마늘이나 흑마늘로 드시는 것이 훨씬 안전합니다. 된장찌개에 넣거나 구워서 드시면 위에 자극이 훨씬 덜하면서도 마늘의 효능을 챙기실 수 있어요. 두 번째, 평소에 위가 약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익힌 마늘 한쪽부터 시작해서 몸의 반응을 보면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것이 좋아요. 무리하게 드시다가 오히려 위장이 나빠지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혈액희석제나 혈전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드시길 권합니다. 마늘이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전용해제와 같이 드시면 출혈이 잘 멈추지 않을 수 있어요. 와파린 같은 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이라면 마늘 섭취량에 특히 주의해주세요. 요리에 들어가는 정도의 소량은 괜찮지만 생마늘을 여러 쪽씩 따로 드시는 것은 피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네 번째, 수술을 앞두신 분들도 마늘을 잠시 끊으셔야 해요. 마늘이 혈액 응고를 방해할 수 있어서 수술 도중 예상치 못한 출혈이 생길 위험이 있거든요. 수술 최소 2주 전부터는 마늘 섭취를 줄이시는 게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한 가지 꼭 알고 계셔야 해요. 마늘이 혈당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지만 마늘 자체의 당도가 의외로 꽤 높거든요. 당도가 바나나의 2배, 수박의 3배에 가까운 수준이에요. 마늘 특유의 매운맛 때문에 달게 느껴지지 않을 뿐이랍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하루 한두 쪽이라는 권장량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해요. 마늘이 좋다고 과하게 드시면 오히려 혈당이 오를 수 있습니다. 마늘 냄새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도 계실 거예요. 냄새 때문에 가족 눈치가 보이신다거나 외출 전에 드시기 꺼려지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걱정 마세요. 간단한 냄새 제거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방법은 마늘을 드신 후 바로 물을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우유를 같이 드시는 거예요.
우유 속 단백질이 알리신과 결합해서 냄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사과를 같이 드시는 방법이에요. 사과 속 산화효소 성분이 알리신을 분해해서 냄새를 크게 줄여줘요. 네 번째는 마늘을 드신 후 녹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녹차의 카테킨 성분이 냄새 성분과 결합해서 효과가 좋습니다. 냄새 걱정 때문에 마늘을 포기하지 마세요.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 큰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음식들도 있어요. 첫 번째는 토마토예요. 마늘의 알리신과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만나면 항산화 효과가 훨씬 강해진다고 해요. 두 번째는 들기름이나 올리브 오일이에요. 기름에 살짝 볶은 마늘은 지용성 영양소의 흡수율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양파예요. 마늘과 양파 모두 혈관 건강에 좋은 황화물 계열 성분을 가지고 있어서 함께 먹으면 서로의 혈관 보호 효과가 강해진다고 해요. 이제 5월에 마늘을 제대로 고르고 보관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마늘은 5월 말부터 6월이 햇마늘 출하 시즌이에요. 좋은 마늘을 고르실 때는 겉껍질이 단단하고 쪽쪽이 빈 곳 없이 꽉 차 있으며 눌렀을 때 물렁거리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싹이 나기 시작한 마늘은 영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아요. 의성이나 서산 같은 국내 한지역 마늘은 향이 진하고 알리신 함량이 풍부하기로 유명합니다. 이미 껍질을 까신 마늘은 지퍼백에 담아 냉동 보관하시면 오래 두고 드실 수 있습니다. 냉동 보관할 때는 한 번 먹을 분량씩 소분해서 얼려두시면 꺼내 쓰기 훨씬 편해요. 마늘을 이용한 간단한 건강 밥상도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마늘 된장국이에요. 마늘을 으깬 후 10분 두었다가 된장과 함께 끓이면 마늘의 항균 효과와 된장의 발효, 건강 성분이 시너지를 이루는 훌륭한 한 그릇이 됩니다. 두 번째는 마늘 들기름 볶음밥이에요. 다진 마늘을 10분 두었다가 들기름에 볶은 뒤 밥을 넣으면 들기름의 오메가3와 마늘의 알리신이 함께 혈관을 지켜주는 훌륭한 한 끼가 돼요. 세 번째는 마늘장아찌예요. 생마늘을 간장과 식초로 절여 만드는 마늘장아찌는 냉장고에 넣어두고 매 끼니 두세 쪽씩 꺼내 드시기만 하면 되는 아주 편한 방법이에요. 네 번째는 마늘 꿀절임이에요. 마늘을 꿀에 담가두면 매운맛이 빠지면서 달콤하게 변해요. 꿀의 항균 효과까지 더해져서 면역력 관리에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어요. 단,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의 당분이 높으니 소량만 드세요. 마늘의 종류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경북 의성 마늘은 한지역 마늘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면서 자라기 때문에 영양 성분이 특히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충남 서산 마늘도 한지역 마늘로 향이 강하고 알리신 함량이 높은 것으로 유명해요. 남도 마늘은 전남 고흥이나 제주도 같은 따뜻한 지역에서 자라는 난지역 마늘로 쪽이 크고 수분이 많아서 생으로 드시기 더 편한 편이에요. 어떤 마늘이든 국내산이라면 다 좋지만 가능하면 원산지 표시를 확인하시고 국내산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마늘이 어르신 건강에 좋은 이유를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노화 방지 효과예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에 활성산소라는 물질이 쌓이게 되는데 이 활성산소가 세포를 공격하고 파괴하면서 노화를 촉진하고 각종 만성 질환을 일으킵니다. 마늘에는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피부 탄력, 관절 건강, 눈 건강에도 항산화 성분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마늘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노화를 늦추는 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에요. 마늘을 꾸준히 드셨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드시기 시작한 후 첫 2주에서 4주 사이에는 크게 체감하시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시기에는 몸속에서 조용히 혈관이 변화하는 준비 과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달에서 2달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머리가 조금 맑아진 느낌이 드신다거나 밥맛이 좋아졌다거나 덜 피곤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2달에서 3달 이후부터는 혈압 수치나 혈당 수치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요. 마늘은 한 번에 극적인 효과를 내는 식품이 아니라 꾸준히 드시면서 혈관 건강이 조금씩 개선되는 식품이에요. 전문의 치료와 약 복용이 기본이고 마늘은 그것을 보완하는 건강한 식습관의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늘과 관련해서 홍삼과 같이 드셔도 괜찮냐는 질문도 많이 받아요. 홍삼과 마늘은 같이 드셔도 됩니다. 다만 둘 다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성질이 있어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은 두 가지를 동시에 드실 경우 전문의 상담이 필요해요.
비타민C와 함께 드시는 것도 좋아요. 비타민C가 알리신의 흡수를 돕고 항산화 효과를 강화한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마늘을 꾸준히 드시다가 속이 너무 쓰리거나 복통이나 설사가 지속된다면 그건 위장이 마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생마늘 대신 익힌 마늘이나 흑마늘로 전환하시고 양도 줄여서 드셔보세요. 몸이 보내는 신호를 잘 들으시면서 내 몸에 맞는 방법을 찾아가시는 게 중요해요.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첫째, 마늘은 식약처가 혈압 조절 효능을 공식 인정한 건강기능식품 원료입니다. 혈압약에 준하는 효과가 임상에서 확인된 식재료예요. 둘째, 생마늘은 혈압 혈당 조절에, 익힌 마늘은 항암 항산화에 더 강력한 효과를 냅니다. 목적에 맞게 골라 드세요. 셋째, 마늘을 드실 때는 반드시 으깨거나 다진 후 딱 10분을 기다리세요. 이 10분이 효과를 결정합니다. 넷째, 하루 한두 쪽 반드시 밥 먹으면서 드시는 게 기본입니다. 꾸준함이 핵심이에요. 다섯째, 역류성 식도염, 혈전 용해제 복용 수술 예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주의하거나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여섯째, 지금 5월 말이 햇마늘 시즌입니다. 신선한 햇마늘로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우리가 매일 먹어온 그 흔한 마늘 안에 혈압과 혈당을 지키는 강력한 힘이 담겨 있습니다. 비싼 약이나 건강기능식품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매일 식탁에 오르는 마늘 한두 쪽이 어르신들의 혈관과 뇌와 위장을 꾸준히 지켜드릴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주변에 혈압이나 혈당 때문에 걱정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 꼭 공유해주세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매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어르신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를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든든백세와 함께 건강하고 든든한 하루 되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